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서재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바로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을 듣기 전에 일단은 시장의 기류가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동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재민 대표한테 반도체 종목들을 몇 개 받았었거든요. 그중에 몇 개 리뷰를 좀 해보면서 앞으로 전략은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한 달이 좀 지나긴 했어요. 하나마이크론 3월 31일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최고 수익률 7.6%가 나왔습니다.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 당시에 제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접근했던 반도체 관련주였거든요.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거를 좀 보여지고 이제 그 당시에 매수가 근처랑 크게 다르지 않는 위치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만큼 일전에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한 7% 정도만 노리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보다 좀 목표 수익률을 길게 잡고 신규 진입 전략 가능하다라고 해서 하나마이크론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는 거고요.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57,000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하나마이크론도 안정적으로 고점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월 9일에는 또 이제 DI를 먼저 또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DI는 최고 수익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15%인데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DI 같은 경우는 하나마이크론하고 좀 결이 달라요.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는 그렇죠. 아무래도 후공정 관련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DI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받는 HBM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제가 계속 강조했던 우하향 추세선 상단인 115불을 돌파하는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줬고요.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 쪽을 중심으로 HBM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DI 같은 경우도 일전 목표가를 상당 부분 넘어섰기는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새롭게 진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고점을 충분히 갱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눌림 시에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는 반도체의 수익률을 좀 길게 보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봤던 DB하이텍까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약간 파운드리, 위탁 생산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에 대한 이슈도 묶여있는 종목이거든요. 따라서 삼성전자와 테슬라,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자율주행 두 가지의 겹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당시에 제가 39,000원 정도 라인을 잡아드렸는데 그 부분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에서 아직 별 움직임 없거든요. 지금 정도 자리에서 그 당시에 잡아드렸던 목표가 기준 매매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청을 좀 해주셨잖아요. DB하이텍 리뷰를 해보고 싶다고. 0%인데 이게 뭐 어떤 코멘트가 있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자율주행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예. 게다가 반도체도 움직였죠. 그러면은 제가 겹테마를 또 워낙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율주행과 반도체 두 가지를 다 끌어안고 있는 게 DB하이텍인데 아직 이렇다 할 큰 상승폭이 안 나온 상태거든요. 매수가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움직인 반도체 관련주 찾는다라고 하시면 DB하이텍 쪽에 좀 관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이 나와서 리뷰를 한 게 아니라는 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한번 봐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소재민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DB하이텍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덕호 대표님 바로 내일장 종목 블라인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는요, 공개해 주시죠. 자, 기술적 반등 구간 도달. 이 종목 가격 매력 상승. 왠지 지금 기술적 반등하고 시장의 이슈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뭐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불리하죠. 투자자분들한테. 네. 워낙 변동이 많고 위험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들이 사실은 뭐 우수 종목을 찾아라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종목을 찾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좀 중장기로 전망을 보기에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소외주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의 테마는 바로 화학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이제
종전 협의가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미국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이제 키워드가 녹아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이제 반등을 좀 노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학이라고 합니다. 화학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실 지금 기술적 반등, 어떤 이슈가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은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반도체라던가 기술주가 본격적으로 반등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시장의 돈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이나 기술주 쪽으로 갈 텐데 그렇죠. 화학주 쪽까지 기술적 반등을 나온다라고 하면은 뭔가 크게 상승을 노리신다기보다는 뭐 계절 특수성이라든지 뭐 순간적인 단발성 이슈를 노리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 화학 관련주가 지금 화학 쉽지 않은데? 라는 걸로 좀 들립니다. 자, 쉽지 않은 화학에서 이 종목은 또 어떨까요? 종목 한번 궁금합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지금 공개합니다. 블라인드 오픈. 태경케미컬. 태경케미컬은 조금 예외 사항이 발동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태경케미컬이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밀키트 산업이 이제 성장을 예. 하면서 이제 드라이 아이스, 그러니까 이제 냉매 관련으로 이렇게 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쵸. 근데 태경케미컬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대부분 드라이 아이스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이제 액체 탄산이 또 사실은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액체 탄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용접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 굉장히 좀 수주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선 기자재 쪽이라든가 이런 액체 탄산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호황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태경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 4월에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운용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자회사였던 태경 그린 케미컬을 합병을 했습니다. 여기로 이제 액체 탄산 가스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이제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선업 호황 그리고 이제 학의 폭염에 따른 이제 모멘텀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학주 하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게 워낙 이제 뭐 부채 비율이 높다. 특히나 이제 산업이 안 좋아지면은 매출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재무 건전성 확보가 안 된 기업들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태경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뭐 부채 비율이 뭐 1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내돈내산으로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화학주를 좀 본다 그러면 그래도 좀 우수하게 실적을 계속 꾸준하게 내왔던 이 케미컬도 한번 볼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태경케미컬의 가격 전략은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이제 소재민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화학주가 본격적으로 길을 그쵸. 좀 펴려면은 아무래도 합의가 진행된 이유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잡고 접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이제 13,500원을 목표가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도 조금 폭을 좀 길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0원입니다. 그래서 취향이 좀 갈리는 종목인 만큼 좀 기다림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10% 미만대 내외에서 투자를 해보시는 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경케미칼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이야기할 때 제가 질문이 있는데 이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시장은 우리가 사실 반도체를 더 많이 떠올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태경케미칼을 갖고 온 이유 아마 전략에도 좀 묻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단기 조정 마무리 이 종목 본격 상승 흐름의 전망. 앞서 제가 막 이야기했잖아요. 반도체를 내일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반도체가 여기 타이틀은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종목 어느 섹터에 있죠? 정답이십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네. 지금 딱 반도체를 봐야 할 흐름이 왔다라고 좀 당위성이 생긴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 반도체 봐야 되지 않아요, 김덕호 대표님?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반도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 포트나 비중 조절에서 좀 조언을 많이 주실 것 같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반도체는 다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쪽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이게 중요합니다. 심택이네요. 왜냐면은 내일 반도체 진짜 많은데 어떤 종목을 보냐, 어느 카테고리를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심택을 본다라는 건 레거시를 좀 집중하겠다. 그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소캠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네. 나오면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한다라는 이유 가지고 이제 제2의 HBM 반도체 여기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심택이 움직인 적이 있거든요.
또 제가 워낙 격테마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따 전략에서도 남겨드리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결로 나뉩니다. 삼성전자파와 SK하이닉스파. 네. 삼성전자파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거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DDR5 이런 램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죠. 심텍 같은 경우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또 SK하이닉스의 또 AI 반도체, 또 소캠 관련주로도 묶여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든 삼성전자 쪽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든 둘 중에 둘 다 발을 담그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중간 이상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던 상황에서 아래 갭자리, 하방 갭자리 메꾸고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최소한 이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의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19,500원 정도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만큼 현 구간 자체 오늘 대체거래소에서 또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실 제가 이거 정거 왔을 때보다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19,500원 정도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현가부터 해서 한 16,000원 정도까지 여유 있게 잡아놓고 한 2, 3회 정도 분할 매수한다는 전략을 잡고 접근을 하시면 19,500원 정도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거기 돌파하면 그 이상 어찌 보면은 25,000원 정말 27,500원 전고점 탈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심텍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19,500원 목표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손절가?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200원, 121선 네. 이탈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 종목이 이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뭔가 큰 충격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손절가 15,200원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내일 종목은 한번 받아봤고요. 이제 내일 전략을 받아볼 시간입니다. 전략 블라인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김덕호 대표의 투자 전략이 되고 김덕호 대표의 명심보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사자성어 무엇으로 준비가 됐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주비상계. 저는 이거 하면서 느껴지는 건 제가 모르는 사자성어가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 주의상계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손자병법에 36개 하면 뭐가 떠오르죠? 주랭량. 네. 네, 이 주랭량이 실제로 주랭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계획이 주의상이라고 합니다.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라고 이게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열심히 싸웠고 모든 방법을 다해서 투자도 했고 했는데 테마도 많았는데 하필 꼬꾸라졌다.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더수 촐리 관련주가 많이 급락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과감하게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빠져나오는 것도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한 어떤 선제 조치다. 손실을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은 언젠간 올라가겠지 기다리다가는 더 힘들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어떤 테마 구분을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과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정치 테마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치 테마주였네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소재민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오히려 여기에 정치 테마주의 이슈를 같이 덧붙여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비중을 어떻게 내가 확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OECD에서 이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이제 기존의 3%에서 1.9%로 지금 하향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물가 상승을 동반하지 않고 우리가 경제를 동력을 만들기에는 많이 어렵다라는 것인데 이만큼 이제 어떤 우리가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가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그 추후의 충격 여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산업별 그리고 기업별 목표를 조금 더 조정하는 상황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위상계, 이게 36개 주행랑 이쪽에서 또 비슷한 말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적을 만나거나 공격에 처했을 때 맞대응하는 것보다 회피하거나 떠나버리는 것. 포트폴리오 안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좀 위태위태한 종목은 과감하게 좀 이제 쳐내려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정치 테마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김덕호 대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블라인드, 이제 내일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이거다.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과연 뭘까요? 매수를 많이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 블라인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순환매 공식.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버스는 지났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까?
지금 이제 막 출발을 하고 있는 단계죠. 예.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시장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115불을 넘어서야 된다. 테슬라가 285불 넘어서는 걸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런 식으로 추세를 변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도체 기술주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까지 추세선 상단을 돌파에 성공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 기술주들의 순환매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선택을 잘해야 될 게 반도체가 막 올라가는 종목들 뉴스 보고 따라잡자니 이미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단순히 보고 따라잡는 방식이 아니라 반도체 기술주가 어차피 지금 메인 이슈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결국 반도체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대략적인 공식을 좀 남겨드리면, 보통 삼성전자가 제가 57,000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57,000원을 넘어섰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57,000원을 넘어섰으면 그 뒤로 따라 움직일 만한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위탁 생산이라던가 후공정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봤더니 위탁 생산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 DB하이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후공정 쪽이 따라갈 수 있겠는데 하면서 후공정 관련주 중에 안 움직인 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오늘 HBM 관련주들, 뭐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DI도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이 HBM 관련주 다음으로 움직이는 섹터는 보통 유리기판이라던가 액침 냉각, CXL 이런 쪽이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순환매의 흐름을 좀 알아두시고, 오늘 내가 올라가는 반도체 관련주들 앞으로 고점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순환매라는 게 중간중간 눌림은 나오는 만큼 오늘 올라간 종목 말고 이거 다음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순환매 공식을 좀 생각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종목을 놓치지 않고 수익을 보실 겁니다. 네, 반도체의 순환매 공식 아까 화면으로 나왔는데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 하셔서 캡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순환매 공식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블라인드 뷰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